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뉴스를 곱게 안 보시는 시사계의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뭡니까? 비밀번호 0000 비트코인입니까? 빵빵빵빵이라고도 하죠. 예, 네. 뭡니까 이게? 요즘도 이런 비밀번호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 의외로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 예, 오늘 그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예. 이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본 이런 사람들을 못된 사람들이죠. 아, 한 30명 정도. IP 카메라를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집에다 설치를 많이 합니다. 애완견 감시 또는 뭐 집에서 노는 아이들 감시 차원에서 예, 인터넷 또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예. 아, 그거를 해킹을 하는 거죠. 네, 그거를 해킹한 사람들 한 30명 정도를 이제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당한 그 IP 카메라를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비밀번호가 이제 그 제조업체가 초기에 설정해 놓은 0000, 1111, 1234 이런 거를 그대로 사용한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죠. 이것을 설치하는 분들이 이 범죄 저지른 건 아니겠죠, 설마? 에이,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습니까? 직업 없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회사원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의외로 다양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3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조직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적발이 이제 동시에 이제 된 그런 거고요. 뭐 대부분은 그냥 호기심에 그냥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IP 카메라가 해킹당한 그 대수가 무려 2,600여 대입니다. 그러니까 30명으로 이제 평균 나누더라도 1인당 뭐 한 50대 내지 100대 정도씩은 해킹을 다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도찰이 아니라 구경을 하셨군요. 몰래. 도찰도 사실상 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이제 다운로드 받고 이제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평범한 주변인들이 의외로 많아서 더 소름 끼친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뭘 봤다는 건, 뭘 훔쳐봤다는 겁니까? 근데 뭐 대략 이제 짐작이 갑니다만. 그러니까 이 IP 카메라가 설치가 요즘에 가정에 또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집도 있고 학원이라든가 독서실 뭐 이런 데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독서실에서 뭐 학생들이 포옹을 하거나 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랄지. 또 뭐 그 학원 같은 데서 에어로빅 학원 같은 데서 뭐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이랄지 뭐 속옷 차림에 뭐 하여튼 사람들 뭐 부부 간의 뭐 사랑행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집에 설치된 그런 IP 카메라는 별도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해서 관리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를 해서 그걸 IP 카메라로 활용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주민 기능까지 또 활용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원격 조작 제어를 해서 이렇게 주민에서 뭐 촬영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했네요. 이런 능력 갖고 있으면 북한의 김정은이 사생활 안방을 좀 들여다보든지 하지 왜 애꿎은 이웃들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김정은도 IP 카메라 설치했겠죠? 당연히 했죠.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들이 한 30명 불구속됐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렇게 전문적인 해킹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초보 정도 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이제 경유를 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일단 조정도 가능하고 뭐 영상도 다운받고 이게 다 가능한 거잖아요. 인터넷 카페 뭐 이런 곳에 이 해킹 방법이 아예 공개가 된 곳이 좀 여러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일단 알기가 쉽고 인터넷에 이제 이미 유출된 IP 카메라 뭐 제조업체 IP를 이용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 개별 또 IP 카메라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가면 해킹이 된다는 거죠. 의외로 간단한 것이 오히려 좀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비밀번호가 000-111-1234 네 자리잖아요. 4867번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조할 때 좀 해킹을 어렵게 만들려면 비밀번호를 문자까지 섞어가지고 6자리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길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IP 카메라 제조 업체들이 이제 보안성을 강화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제품을 보안성이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마케팅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국산 제품들은 보안성이 좀 비교적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중국을 비롯한 이제 해외 이런 영세 업체들이 만든 것들이 또 의외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설치를 하다 보면 예. 이제 아무래도 이 해킹이 좀 이제 용이한 그런 이제 카메라가 되는 거고요. 예. 물론 국내 제품이 이제 보안성을 강화했다고는 하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네. 가져온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킹해서 우리나라 아파트나 여자 혼자 사는 그런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해서 이제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국제 한동안. 해킹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동영상이 떠돌아다녀서 얼마 전에 사실은 그건 또 이번 건하고 별개로 예. 한번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드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 경찰 쪽에서 알려준 방법은 예. 그러니까 초기 비밀번호. 그러니까 예. 제조업체가 설정한 조금 전에 이제 0000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서 아예 나오는데 예. 그거 그대로 쓰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네 자릿수 이런 경우는 좀 한계가 있긴 하겠으나 예. 가능한 한 이제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 좀 어렵게 이제 사용을 하고 예.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줘라. 일단은 그것 말고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도둑들이 뭐 자물쇠를 3개 끼운다고 뭐 도둑 안 들고 들어옵니까? 다 들고 들어오죠. 중요한 거는 자주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홍종학을 옹호하는 것인가? 물타기를 멈춰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국민의당 안 대표한테서 나온 모양인데요. 홍종학 후보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송금주 의원, 국민의당의 송금주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금주 국회의원입니다. 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시죠,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청문회가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까지 쏟아져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전반적으로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나 본인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이상 인사청문 절차는 법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큰 결격 사유로 보시는 겁니까?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붙고 있는 특히 이번 정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로남불 후보자라는 것이 가장 큰 결격인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부의 대물림은 그토록 비판하시면서 또 본인과 자녀의 부가 대물림되는 부분은 합법적인 부분이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또 국제중이나 특목중, 고교 등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딸은 또 국제중에 다니게 하고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하지만 또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갑질계약서를 작성하고 예. 이런 언행 불일치 부분이 국민들이 보실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 방금 조금 전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처리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본다고 하셨는데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아래서 사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재 나온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네. 해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면 네. 스스로 사퇴하셔서 최소한의 명예는 지키시는 것이 낫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홍 후보자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던 모양이에요. 청문회 준비 잘 되냐 이러니까 인용문 열고 열심히 해보겠다 인용문 닫고 야당 후보의 사퇴 압박과 관련 없이 나는 열심히 청문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청문회에서 결국은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겠네, 그죠? 근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예. 그 언론에 대해서 왜곡된 보도들을 해명하겠다. 네. 또 잘못된 보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또 청문회를 준비하는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예. 제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예. 객관적으로 해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해명을 한다는 것인지 예. 이것 또한 언행불일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금지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홍 후보자가 앞에서 몇 가지 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사고, 외국어 이거 교육계획에서 없애야 된다 해놓고 당신 자녀는 그런 특목고에 보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의 불평등 이야기를 강조를 하지만 진즉 당신은 부의 불평등을 실천하고 몸소 실천하고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자질 측면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자질에서는 부적격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앞으로의 행보를 이행하기에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그 법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불법, 편법, 합법, 위법 여러 가지 법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격세증여, 즉 할머니가 손녀한테 증여하는 거 또는 갑질계약서 이거 역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비난의 부분이 있지만 법적인 요소로 볼 때는 이건 합법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청와대와 여당 측에서 예. 그런 취지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그런 잘못 없느냐 이런 식의 대응인데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인사청문 자체가 예. 불법이 있는지를 다루는 청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불법 여부는 이미 인사청문회 오기 전에 걸러져서 예. 안 되는 것이고 예.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그분의 도덕성, 자질, 능력 이런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그리고 그 장관직에 맞는지를 네. 인사청문 과정에서 밝히는 것인데 예. 그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반대하시는 거고 또 저희들 또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오히려 그런 국민의 눈높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여당 측에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고 네. 만약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홍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굳이 인사청문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회의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청와대나 여당도 홍 후보자 스스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놔줘야지 너무 그 홍 후보자를 비호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지 않은 궤변으로 비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도 그렇고 일부 야당에서 이제 그렇게 여당을 공격하니까 여당이 지금 성벽을 쌓고 방어하는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인용문 열고요. 유승민 전 대표도 후보 시절 딸 2억 원 예금 발견했는데 나중에 증여냈으니 성실 납세는 아니다. 인용문 닫고 또 안철수 대표도 고3 때 삼촌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있다. 인용문 닫고 또 인용문 열고 어머니 집인 강남구 익산동 한 아파트에 전세 들었는데 이것도 계약서를 안 썼다면 증여다. 인용문 닫고 이렇게 여당이 지금 반박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후보자를 옹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더라도 좀 이쯤 되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 후보자 스스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하면 자료로서 객관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와 같이 대선 후보를 지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물타기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홍정학 전 의원도 보면 후보자 명단에서 한
40번째 정도 될 정도로 그만큼 이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다른 지금 불펜에서 몸 풀고 있는 투수가 없다. 지금 이 사람이라도 좀 선수 등판에 마운드에 올라가게 해달라. 이게 아마 정부 여당의 전략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왜 이 정부에 들어서 중소벤처에 대한 그다음에 모든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 기회의 균등함, 거래의 공정함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적임자가 없다는 거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볼펜진을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볼펜진 자체가 그 인재풀이 적은 것이고 거기에서 계속 돌려가다 보니까 40분까지 왔지만 결국 홍정화 후보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프리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 시리즈가 빨리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볼펜 투수진이 약하니까 선수 좀 영입 좀 합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 분명히 통합과 화합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지난번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안철수 대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초빙해도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그건 뭐 안철수 대표께서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재들이 많고 또 도덕성이나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은 그렇게 그 문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엄격한 도덕성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자신의 그룹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시키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대단하는 것 아니냐. 좀 더 넓게 인재를 등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방금 그 엄격한 그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정부에 입각을 하려 그러면 적어도 청문회에 나오실 때 보면은 머리 뒤에 후광이 아우라가 쫙 낀 사람들만이 나와서 청문회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만들었을 때 2기 내각, 3기 내각 어떤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신 5대 원칙과 현장 경험만 있는 분이면 저희는 무조건 통과시켜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홍정화 후보자의 경우는 일단 5대 원칙도 문제되고 현장 경험도 없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제학과 출신이고 교수를 하고 계신다는 것 외에는 현장 경험이 없는 분이고 더군다나 벤처라고 하는 것은 좀 특수한 부분인데 중소기업 안에서도 미래 산업인데 과연 능력이 되실지에 대한 그 청문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청문회 열리면 적격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뭐 임명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시정연설까지 하시면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또 국회가 없이는 정부 정책이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고 쌍방향의 소통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문제된 부분들이 있고 또 부적격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 보고 같이 좀 일 좀 합시다. 손잡고 합시다. 혹시 밤에 연락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일단 저한테는 별로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소통을 하고 또 쌍방향으로 오가는 것이 있어야지 협치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한번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식으로 국회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라 이런 요구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